안녕하세요, 바요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레볼루션 L3R3 컨트롤러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개봉하면서 보겠습니다. 포장은 여타 컨트롤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포장이고 본체, 케이블,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휴대폰 거치대가 함께 들어있는데 사용법은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위치는 듀얼쇼크와 같은 구성이고 그립은 스위치 프로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둘의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듀얼쇼크와 프로콘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습니다. 듀얼쇼크의 경우 219g, 프로콘 같은 경우는 248g. 본 제품의 무게는 208g 정도로 듀얼쇼크와 프로콘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거치대를 포함하더라도 239g밖에 되지 않아서 프로콘보다는 가벼운 무게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컨트롤러 모두 다 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콘과 듀얼쇼크 모두 무겁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 컨트롤러거든요. 키감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듀얼쇼크와 프로콘이 워낙 좋은 컨트롤러다 보니까 비교적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ABXY 버튼 부분은 눌리는 감도 그렇고 딸깍딸깍 소리도 나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반면 아날로그 스틱은 돌리는 무게감도 듀얼쇼크와 프로콘의 중간 정도로 좋았습니다. L3R3 버튼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외관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마감입니다. 군데군데 마감이 아쉬운 곳이 있어요. 특히 L1, R1 조립에 틈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에 걸리는 게 거슬린다던가 혹은 그립 하단부에 다소 엉성한 마감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휴대폰 거치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후면에 보면 고무 패킹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거치대를 펼쳐서 넣으면 됩니다. 거치 각도는 스크류를 풀어서 조절하고 다시 조여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연결은 블루투스로 잡아주면 됩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5초 정도 눌러서 연결 모드로 진입한 후 기기에서 블루투스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 후에는 세 번째 LED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iOS 연결 상태라고 하네요. 우선 MFI 제품인 만큼 아이폰 게임들과 연결해 사용해봤는데 MFI 지원 게임들에서 상당히 잘 작동했습니다. 레이턴시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컨트롤러와 거치대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스팔트 8, 스타듀밸리, NBA 2K18에서 작동을 확인해보았는데 특히 NBA에서는 좌우 스틱을 비롯해서 모든 기능이 훌륭하게 잘 작동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컨트롤러 자체적으로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꼭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보통 게임 중에 볼륨 바꿀 일은 잘 없잖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 컨트롤러를 산 이유인 플스4 리모트를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봤습니다. 다른 MFI 컨트롤러 종류도 많이 있고 PS 리모트를 지원하지만 굳이 이 제품을 산 이유는 바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L3, R3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본 제품 말고도 유선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이패드와 연결한다든지 하면은 무선이 유리하겠죠. 아무튼 플스 게임과 연결하여 게임을 약간 해봤는데 슈퍼로봇 대전 같은 턴제 RPG 게임에 활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컨트롤러에 휴대폰을 연결해서 사용해보니 몰입감이 높았다고 할까요? 지금은 수명이 다한 플스 비타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3R3 버튼 테스트를 위해 파크라이5를 시행해봤는데 아무래도 FPS 게임이다 보니 레이턴시가 걱정되었습니다. PS 리모트 앱 자체가 공유기를 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레이턴시도 있는 데다가 FPS 게임들 특성상 고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플레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 답답하긴 하더군요. L3R3 버튼은 이름처럼 잘 작동합니다. 파크라이 시리즈의 달리기가 L3 버튼에 할당되어 있어 누르면서 기울여야 달리기가 작동하는데 문제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다만 플스 게임과 연결 시의 의외의 복병은 터치패드였습니다. 듀얼쇼크4에는 터치 패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눌러서 맵을 연다던가 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이 되는데 본 제품의 스타트 버튼은 듀얼쇼크의 옵션 버튼에 백 버튼은 쉐어 버튼에 할당되다 보니까 터치 패널 부분에 해당하는 버튼이 없었습니다. 컨트롤러의 파워 부분은 파워 동작이나 컨트롤러 세팅 변경용이라 활용할 수가 없었고요. 터치 패널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화면을 터치해서 메뉴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종합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MFI 게임뿐만 아니라 플스 리모트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면서도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플스 리모트 사용 시에 L3R3 버튼이 완벽하게 동작한다는 점, 휴대폰 거치가 컨트롤러 자체적으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소소하지만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 점과 안드로이드 제품과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MFI가 아니더라도 듀얼쇼크 자체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워낙 저렴하면서 사용성 좋은 다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L3, R3 버튼을 지원한다는 것은 플스 리모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제품인 것 같은데 터치패드에 해당하는 버튼을 할당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웬만한 플스 게임들이 터치패드 버튼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격은 55,000원 근처로 구매가 가능한데 MFI 컨트롤러들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담으로 해당 제품이나 MFI 컨트롤러의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WWDC에서 iOS 13 기능 발표를 하면서 엑스박스 패드와 듀얼쇼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iOS 13이 언제 상용화가 될지 또한 퍼블릭에 공개되더라도 완벽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조금 더 소식을 기다려봤다가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이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